편 동영상이 끊어져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을 보낼 때 내가 전력을 한전 같은 데는 아니면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내가 전력의 양을 축적을 해서 보내는 걸 통제할 수 있어요. 각 배터리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데는 배터리가 하나당 200씩의 이제 총 8개의 배터리가 있다고 합시다. 전원 공급기에. 그럼 거기에 하나당 200씩의 전기를 공급한다 했을 때 하나만 쓰면은 그렇죠. 200, 총 다 합해도 200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두 개를 쓰면 400이고 네 개를 쓰면 8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력량을 공급자 입장에서 전원 공급기다 했을 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합니다. 그중에 전원 배터리가 한 개인데 그 안이 실상은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라면 한 개가 20개 연합셀, 작은 셀로서 20개 연합체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을 때 그중에 5개만 갖다 쓰면 그게 총 200의 전기를 탑재를 하고 있다. 하나의 배터리에 20개면 하나당 10씩 가지고 10씩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작은 셀을 5개만 전기를 언오프 시켜가지고 5개만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개만 갖다 쓰거나 3개만 갖다 쓰거나 3개 갖다 쓰면 30이고 5개 갖다 쓰면 50이고 10개 갖다 쓰면 총 20개 이제 작은 셀에서 그렇죠. 10개 갖다 쓰면 100을 갖다 전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력량을 공급을 한다 할지라도 전력의 수용 구조가 전선이 타지 않을 정도로 드라이기 쓰는 전력하고 냉장고 쓰는 전력, 에어컨 쓰는 전력하고 세탁기 쓰는 틀립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예,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전력의 수용 구조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력이 그거밖에 소비가 안 되네. 내가 보내두지라도. 이해가 가시죠? 좁은 골목을 갔다가 자동차 100대를 내가 출발을 시켰다. 빨리 지나가라. 근데 골목이 딱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골목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과하겠습니까? 못 통과하는 거죠. 전력의 수용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전력의 양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 방식은 전원 공급기 A사 레이더 같은데, 로보팔 이런 데서도 전원이 필요하는 만큼 공급 구조에 있어서 전원 공급 구조에서 배터리의 숫자 또는 하나의 배터리가 20개 작은 셀로 연합체된 겉으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자기는 20개의 배터리 작은 작은 셀이 있어서 그걸 숫자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공급하는 측면에서. 그럼 수용 구조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지 부품이 쓰는 널널하게 전기를 공급하더라도 전선은 타지 않아요. 그리고 수용 구조에 있어서 드라이기도 220 꽂아도 안 타죠. 안 타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똑같은 전류를 220에서 가정에서 흘려보내죠. 어떤 건데는 똑같은 220을 쓰는데 에어컨처럼 전류를 많이 드는 게 있고 세탁기처럼 전류를 많이 드는 거. 에어컨 똑같은데 드라이기를 쓰면은 그렇죠. 그 전류를 그거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력을 많이 보낼지라도 그리고 그 좁은 통로를 만들거나 수용 구조에서 전력을 적게 쓰면 그렇게만 전력을 결정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전력의 수용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전력의 수용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 같은 데 쓸 때도 보면은 220와트 보통 220와트짜리를 쓰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한 전기선을 가지고 조명은 그 정도밖에 안 해도 그 정도 전류만 흘려도 조명은 그 정도 쓸 수 있고요. 60와트짜리 똑같은 220와트의 전기가 들어가는데도 어떤 데는 100일 정도 60와트짜리 소비를 많이 하는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전력을 소비를 많이 하게끔 해놓으면 60와트 쓰고 100일 되는 30와트짜리 15와트짜리 꼬만 전구도 탈 수 있어요. 타지만 않아요. 설계 자체를 수용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전편 동영상에 이어서 동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 이게 전원 공급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를 축적하는 데가 있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전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원 공급기 A사 레이더다 그러면 배터리를 많이 탑재해서 배터리 숫자를 가지고 하거나 하나의 배터리 안에 20개의 작은 배터리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전력을 통제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낼 수 있다. 한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한전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압을 결정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전 같은 데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저때 설명을 했는데, 구리선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반도체에서도 똑같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구리선이라고 했을 때, 전기선 안에 피복 안에 구리선이라 했을 때 동그란 점이나 네모나게 일정 부분 두터운 지점을 만들어줘. 그럼 거기가 이제 전류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되는 전류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중국에서 3D 반도체 만드실 때 트랜지스터 있는 반도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전류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는 게,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회로 안에 두꺼운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모양은 어떻습니까? 두터운 부분을 만들면 거기에 전류가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안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축적되는 전기양 동그란 지점을, 그럼 숫자를 많이 넣으면 널널하게 공급이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전기를 쪼개가지고, 전기를 분할해서 여기 배터리, 이렇게 구리선이다. 그럼 이게 배터리라는 개념이죠. 카패시터, 배터리 역할을 하게 하고, 여기서 숫자를 5개로 늘려도 되잖아요. 전기를 축적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이 전선 구조가 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안에서 5개로 늘려서 전류를 축적해 놓고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한전 같은 전원 공급자 또는 전기 공급기에서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5개로 사용해 놓고, 이건 이제 배터리라고 합시다. 구리선의 두터운 부분이 전류를 축적해서 보내면 세종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언오프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언오프를 하면 1개에서 갖다 할 수 있고, 2개에서 갖다 할 수 있고,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5개, 이렇게 하면 전류량을 늘릴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압을,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전원 공급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전선 표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동그랗게나 두꺼운 지점을 만들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이게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언오프 방식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통제하겠죠. 그래서 2개에서 전류를 공급하든지 3개에서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배터리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전선 표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두꺼운 부분을 카패시터로 만든 기술이지만은 이걸 배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내가 일정 부분을, 여기는 두터운 구리선으로 놨다. 그럼 여기 전류가 여기보다 더 많이 축적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전류가 저렇게 일정 구간을, 내가 모터에 들어가는 일정 구간을 두텁게 만들어서 카패시터로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전선의 굵기를 일정 구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늘릴수록 전기가 보다 강하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두께를 두껍게,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제가 두꺼운 선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축적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전류의 어떤 전선에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카패시터로 대신하기 위해서, 이거 작은 것보다는 보다 전류를 많이 축적하겠죠. 그럼 여기는 훨씬 더 강한 전압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이 배터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선 안에 두꺼운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 공급을 하시거나, 반도체에서 반도체 회로 겨룰 때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전기선의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을 두꺼운 정도를 따라서 두껍게 만들어 갖고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구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길이를, 이걸로 전력을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두텁게 만들수록, 그렇죠, 거기는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전력이 보다 많이 축적이 되는 거겠죠. 그걸 카패시터로 쓰는 거니까. 아니면 일정 구간은 여기를 전류를 갖다 배터리를 숫자를 많이 늘리든가,
숫자를 많이 늘려서 좀 더 많은 전기를 갖다가 축적하고 싶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언오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선을 많이 늘리면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동그랗게 생긴 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리면 이게 타지 않는다는 정제 조건 안에서 이전보다도 훨씬 전력이 강하게 나갈 수 있, 전압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터리를 숫자를 늘렸잖아요. 여기 전기선 안에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꺼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랗게 하든지 네모나게 하든지 원하신 대로 이런 숫자를 늘렸잖아요. 동그란 지점을 배터리 역할을 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늘리면 전기가 많이 축적됩니까?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두 개짜리를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놨는데 이 전선의 굵기가 이렇게 많은 전기가 들어오면 이쪽 부분은 두꺼워야 될까 안 돼? 수용 구조에 있어서 두꺼운 구리선을 써야지 여기서 많이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안 타겠죠.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부분을 이렇게 많은 배터리에서 갖다 썼을 때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고 동일한 굵기가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하다면 그 숫자를 20개짜리로 10개 그렇죠. 동일한 두께의 구리선을 20개짜리로 40개짜리로 늘릴 수 있다라는 그래갖고 뚱뚱한 전기선 만들어서 모터 직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건 반도체 회로 같은 데서 컴퓨터 안에서도 전원 공급 방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해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 A사 레이더라든지 군사 무기에서도 다 이게 전원 공급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확실하게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각 필요한 부품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남의 기술을 전편 동영상을 바로 직전의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보면은 그 방식이 이 방식이 좀 전에 설명한 방식이 전기차다 그러면 충전소에서 전원을 공급할 때 물적 분할을 통해서 현재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8개로 작게 나누고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겨울에 추우면 난방 해가지고 온도를 환경을 그 안에 조절을 한다는 거죠. 격벽 안에서 우리도 각 집이라는 격벽 처리되어서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름에 덥든지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 보일러 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배터리에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이 배터리에게 전선을 분할해서 전기 충전체에서 각 충전을 하고 이 작은 배터리처럼 보이는 건 안에 20개나 30개 몇 개를 만들기 작은 배터리 셀로 만들어져서 작은 배터리들이 안에 연합체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총 200의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당 배터리에서 20개가 들어가면 10의 전기를 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배터리 셀들은 그러면 그래서 그 배터리 숫자를 가지고 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선의 수용 구조에 있어서 이게 이 전선이 두텁지를 않으면 그렇죠. 많은 전기를 갖다 썼을 때 전기선이 약하니까 타버리겠죠. 전기선을 두꺼운 거를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꺼운 걸 쓰든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숫자를 그렇게 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래서 동일한 두께를 가졌을 때 숫자를 많이 늘려서 그걸로 두터운 뚱뚱한 전기선을 만들어서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선으로 만들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전기를 축적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를 몇 군데에서 받아들여도 이 수용 구조에서 뚱뚱한 수용 구조에 있어서 널널한 좁은 도로 만들어지면 200대를 보내도 하나당 이렇게 도로가 좁은 도로에서 하나밖에 차 통과할 수 없으면 그리고 공급하는 측면에서 200대를 보내도 그렇죠 하나밖에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공급하는 측면 8차선 정도로 늘리면 200대도 금방 소화하겠네요. 그렇죠. 전기선을 두껍게 만들어 주든가 모터에 들어간 직전의 선을 동일한 두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라 했을 때 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그래서 숫자를 20개를 막 늘리고 이렇게 해갖고 전기선을 뚱뚱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맡겨준다는 거죠. 모터에 들어간 일정선은 일정 거리를 구간을 그렇게 만들어주네. 그러면 거기 이제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모터가 강하게 회전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둘기를 틀리게 만들어줬을 때, 그래서 모든 마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는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함으로 줄로 평균하고자 해서 이건 제가 평균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마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그래서 이제 그걸 이론을 기반으로 구리선을 틀리게 만들어내면 교류한다.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리 모터 안에 감겨 있는 구리선도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강력한 구동이 되도록. 그다음에 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 자석도 하나의 두꺼운 두께가 아니라 여러 겹의 두께. 그 중에서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모터 안에 들어간 연구 자석들을 배치해 놓으면 거기서 또 강한 구동력이 일어나는 에너지 활성화가 된다.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터가 이제 회전하는 회전축, 자동차를 회전한다. 자동차 바퀴 그 회전축을 갖다 돌린다. 헬리콥터 회전축을 돌린다. 드론의 헬리콥터 돌린다 그랬을 때 일정 구간을 이거 회전축이다 그랬을 때 일정 구간을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원형 밴딩이 낫겠죠.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만들어서 돌리시면 강한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만들 끝에다가 이제 약간 중간 부분이나 이렇게 어떤 부분에다가 스크류처럼 이렇게 회전축이 이제 부러지지 않는다는 오래써도 전제 조건 안에서 스크류 구조를 만들어주면 쥐어짜는 힘이 생겨서 파워가 더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회전축이다, 헬리콥터 회전축이다. 그러면 모터 이제 잠수함 회전축이다. 그러면 더 파워 있게 돌립니다. 이 안에 스크류 나선 구조를 넣어주는 겁니다. 스크류 어떤 구조를 넣어주냐면은 이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일정 구간을. 그러면 좀 더 파워 있게 회전축이 돌아갑니다. 이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